네. 오늘 그 건물 명도 소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건물 명도 관련된 명도 상대방의 어떤 항변에서 뭐 필요비 유익비 항변 또 부속물 매수 항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상가 권리금 문제하고 그 이 건물 명도 특히 상가 점포 부분이 많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좀 상세히 드렸는데 오늘 좀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상가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지금 도입된 그런 마당에 그런 상황에서 이 건물 명도 분쟁이 어떤 그 좀 변화를 보이는지 추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건물 명도 사건의 상당 부분 상가 점포와 관련된 건물 명도의 상당 부분은 그 상가 권리금을 두고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게 상가 그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아니면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임차인의 마음이 근데 임대인은 이 부분을 받쳐주지 않고 그냥 나가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권리금을 못 받게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건물 명도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은 이제 소송으로서 이제 다투고 버티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그 소송 과정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사실 다툴 만한 어떤 무기,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리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게 보장돼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부분들을 그 동원하고 그 다음에 감정 절차를 통해서 뭐 기일을 지연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쭉 밟아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원래 그 없는 권리 하에서 뭔가 명도 소송에 대응하다 보니까 좀 약간 구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건물 명도 사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법원 내에서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많이 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차인들의 권리가 일단은 없다. 크게 없기 때문에 간단한 사건이면 건물 명도 사건은 되도록 좀 빨리 맞춰라 라고 하는 것이 법원 내부의 약간 그 어떤 뭐 규칙 내지 관행 이런 부분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임차인들은 계속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가지고 계속 재판을 연기하려고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게 건물 명도 사건은 특별히 이제 시간을 좀 빨리 특별한 어떤 증거라든지 합리적인 재판 속행의 이유 이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은 그 재판을 좀 빨리 마쳐라라고 하는 것이 예전 재판의 이제 실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재판의 관행 덕분에 명도 사건이 조금씩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과거에는 이 명도 사건에 1심 판결을 받는데 몇 년 걸린다 이런 속설까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옛말이 됐죠. 보통은 그래서 한 6개월 남짓하면은 재판은 끝이 나는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법원으로서는 이게 재판 지연이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증거 절차도 잘 안 받아주고 그다음에 또 한번 받아주더라도 기일을 다른 일반 재판보다는 기일을 좀 짧게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재판이라는 것이 보통 한 번 속행한다 하면은 뭐 한 달 정도는 보통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도 사건에서
지연의 의도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증거 절차는 잘 안 받아줄 분들어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다음 기일을 뭐 2주라든지 3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잡아서 그 재판을 좀 빨리 마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판도가 그 상가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이런 판도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명도 사건의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예전에는 정말 할 게 없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툴 수 있을 만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뭐 재판 연기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해서 답변서도 안 받고 소장도 안 받고 이러면서 연기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 당당하게 내가 권리금을 회수해 나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이것을 방해해서 나는 못 나갔다. 그래서 손해배상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정식적인 그런 권리가 생긴 꼴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명도 사건의 쟁점들이 많이 옮겨갔고요. 또 반대로 예전에 그 주요 쟁점이었던 필요비, 유익비, 뭐 부속물 매수청권 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별로 이렇게 주장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째 보면은 결국은 그 상가 권리금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가 권리금이라는 게 결국 그 뭐 시설물, 그죠? 시설물 또는 영업권, 장사가 잘 되고 하면 시설물은 별로 없어도 장사가 너무 잘 되고 하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은 그런 영업권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임차인들이 좀 오래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건물 명도에서 버티고 그다음에 또 그 보상을 달라 그러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권리금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정식적으로 지금 임대차 보법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서 정식으로 이제 다투는 그런 구조가 돼 버렸다는 겁니다. 요 임대차 보법 10조의 4에 들어왔는데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간단히 읽어보자 그러면 임대차 종료 무렵에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 소개해서 그 권리금 받으려고 하는 것을 특별한 이유 없으면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방해하면은 손해배상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그 필요비, 유익비 이런 논쟁보다는 이게 권리금이란 부분이 정식으로 제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항변이 오히려 이제 주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 뭐 어차피 제도 자체가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더 이제 그 진행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그 구조, 따라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시간도 끌고 그 다음에 보상도 받고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형태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지금 현행법 하에서 사람을 소개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없는 임차인도 마치 이제 진짜 임차인인 것처럼 해서 소개를 하는,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올 사람인데 받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경우까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칫하면은 어찌 보면은 없는 임차인, 그죠? 허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은 권리금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기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동원된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재판을 하려면은 증인 절차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잠깐만요.
시간이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가리기 자체가 어려운 데다가 또 그걸 가리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쨌든 임차인으로서는 이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허위 임차인을 동원하는 이런 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방해한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액수는 지금 그 주선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금액이나 또는 권리금을 통해서 나온 액수 그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손해배상 액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권리금 감정을 거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무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 감정 절차가 또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요소로 또 작용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명도 사건은 종전에 비하면 훨씬 길어진 듯한 제 느낌에는 한 2배 정도 훨씬 길은 2배 정도까지 이게 훨씬 길어진 듯한 느낌이에요. 이걸 그 권리금 회수 방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따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훨씬 길어지고 또 액수도 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제 명도 사건과 관련해서 볼 때는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왜 안 받아주냐 라고 해서 손해배상해줘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반박 내지 항변 이런 걸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법리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해서 이게 가능하냐? 다시 말하면 임대인의 건물 명도 청구권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 청구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유로 그걸 손해배상을 받아야 내가 동시에 건물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동시행 항변권이 행사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제 논쟁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뭐 따져가지고 가려야 되겠습니다만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건물 명도 청구권하고 이게 동시행 관계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 손해배상을 못 받으면 내가 못 비켜준다. 이런 이제 구조가 성립되는 그런 관계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여튼 보시면 여러분들이 네. 그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실무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하급심 판결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하급심 판결을 좀 보시고 그 이유를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조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법률적으로 뭐 이행상 결령관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행상 결령관계에 있지 않다. 두 채권이 건물 명도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이행상 결령관계에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그 동시행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이제 이걸 적절하게 임대인의 건물 명도 이 청구에 대해서 적절하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요령이 필요해요. 어떤 요령이냐? 그 손해배상 항변만 할 게 아니라 별도의 반소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요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임대인이 이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해 왔을 때 그냥 당신이 권리금 회수하는데 방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걸 못 받으면 내가 못 나간다 이렇게 하는 동시행 항변만 할 경우에는
그냥 그 건물 명도 청구권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동시행항변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런 항변에 머무를 경우에는 그 실제 손해배상 채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여부를 떠나서 그거는 동시행항변거리가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그냥 건물 명도 판결이 나버린단 말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건물 명도 판결 받아서 집행되고 하게 되면 나중에 뭐 감정도 안 되고 하는 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어찌 보면 조금 그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재판 과정에서 좀 적절하게 이 손해배상 부분을 이게 다루도록 재판부에서 다루고 함께 판결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반소의 제기입니다. 반소. 그러면 임대인의 건물 인도 청구권, 명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 반소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두 어떤 그 청구권, 두 소송이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본소, 반소 이렇게 해서 맞물려서 돌아가서 판결을 한꺼번에 써야 돼요.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반소, 손해배상 청구권의 반소 부분이 판단을 받는 거죠. 건물 명도 청구권과 함께. 그러면은 그냥 손해배상 채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권리금 뭐 손해배상 채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거 판단받기 전에 그냥 이렇게 명도되는 이런 좀 불상사는 예방할 수 있다. 그런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그런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방해하는 손해배상 부분은 건물 명도 청구의 본소,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반소가 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의 본소나 건물 명도의 반소 이런 형식으로 본소 반소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 부분 많더라고요.